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22년 1회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벽시 염수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벽시 염수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로 소금염이죠. 소금을 가지고 이제 벼의 충실도를 가리는 유기농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수선을 하면 통해서 염수선을 하면 소금으로 그 벽실을 이제 세척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소금물을 가지고 소금물의 농도를 타서 비중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쓰는 거죠. 저는 이 문제 보고 이제는 이 염수선의 뭐 장점이라든지 염수선의 장점, 염수선의 그런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가지고 비중이 낮다 높다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 쉽죠. 그쵸? 여러분들 앞으로 유기농업 기능사 공부하실 때 염수선 할 때의 장점, 염수선 할 때의 방법도 추가적으로 이론 파트 돌아가셔서 공부하세요. 자, 2번 토양 안에 염류 제거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염류라고 하면은 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염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비료를 되게 다양하게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알갱이처럼 뭉쳐져 있는 걸 염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있으면 작물이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럴 때 담수 세척, 물을 담아 놔가지고 물을 빼서 그런 흘러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토양 자체 소독을 하거나 제염 작물, 그 염류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엽채류 같은 걸 재배하거나 심경, 깊게 파거나 흙을 아예 갈아주는 객토, 그리고 석회, 칼슘 비료 같은 종류를 시비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거 위주 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담수 세척. 이게 세척이 기본입니다. 담수한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3번 나올 문제가 나왔죠? 윤작 같은 말로 뭐죠? 돌려짓기.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한 재배 포장에서 여러분 밭에서 서로 다른 작물 아니면 2가지 이상 작물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조합, 배열하여 재배하는 작부체계이다 라고 윤작의 정의, 핵심 포인트 단어를 꼭 넣어서 정의를 예쁘게 써주세요. 4번 연계된 문제네요. 윤작의 효과, 윤작을 하면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토양의 다양성, 2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해충이나 그리고 토양의 공급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뿌리가 주겠죠. 그리고 토양을 보호하고 기지, 연작을 하게 되면은 토양에 기근이 생기는 것처럼 기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시켜주고 또 단작했을 때보다 병충해 잡초 발생이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토양이 좋아지니까 수량이 증대됩니다. 자, 효과도 있어요. 효과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내었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5번입니다. 친환경적인 잡초 방법을 쓰세요. 법령에도 나와 있긴 했는데요. 친환경적으로 잡초한다. 잡초를 냅둬야 친환경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잡초 자체가 여러분이 키우시는 작물에 대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초기 아니면 예치기 이런 것들을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잘라주는 거죠. 예치기 써보셨나요? 자, 이런 게 예치기입니다. 뭐 전기도 있고 이렇게 휘발유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날을 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줄을 달아서 하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최근엔 또 전기 예초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쁜 예초기를 하나 갖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화염 제초가 있습니다. 아까는 예초기라는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2번째로는 화염,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 우렁이를 키워서 벼에 그런 잡초 사이사이를 제거하고, 오르농법, 오르도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 이건 물리적인 방법이죠. 자, 6번입니다. 진딧물의 천적을 2가지 쓰세요. 자, 천적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건 세트 이렇게 외워두세요. 기생벌 천적이 있고 포식선 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꼴레마니 진디벌, 흰디 혹파리, 풀잠자리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7번입니다.
병해충 관리로 이용 가능한 물질 중 달팽이 관리용이에요. 이걸 사용 가능한 물질을 쓰시오. 이게 법령에 나왔던 문제예요. 만약에 저도 이 문제 나왔으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인산철입니다. 달팽이 키워본 적도 없는데 달팽이로 병해충을 이제 잡아먹게끔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이겠죠. 그랬을 때 인산철을 이용해서 달팽이를 관리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 보셨을 때 아마 이 문제 보시고 아마 다들 경악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처음 보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법령을 더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8번입니다.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이다. 이것도 농업에 관한 법령이죠. 용수는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만 하천호소 생활환경 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 수질 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싹을 틔어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에 관한 얘기인데 농업 용수가 있고 먹는 물 그 기준이 좀 다르겠죠? 그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집도 농사를 짓는데 그 수지 검사를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자, 종자묘는요, 최소한 1년생 또는 다년생인 경우에 2번의 생육기간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인증 기준에 관한 법령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화분가 작물이 두가 작물보다 분해가 느린 이유를 쓰세요. 화분가 작물은요, 벽과 작물이에요. 벽과 작물. 그리고 두가 작물은 콩과이죠. 자, 우리가 보통 분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퇴비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동물의 가축 사료를 쓸 때도 많이 얘기를 해요. 화분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시엔율이 이 구조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화분가 작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비율이 많고 질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얘가 분해가 되려면 훨씬 더 느린 거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나온 문제 중에 분해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것까지 쓰세요 했을 때 당류, 조단백질, 셀룰로스, 리그닌 순으로 우리가 이제 분해가 빠른데요. 당류가 제일 빠르고 조단백질이 빨라요. 근데 콩가정면 같은 경우에는 조단백질이 많겠죠. 단백질이 위주의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1번 이제 탄질류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콩가작물이 조단백질이 훨씬 더 많겠고 당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분해가 훨씬 더 화분가 작물이 느립니다. 10번 토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갈, 모래, 미사, 점토의 토성 중 점토의 특징을 2가지 쓰세요.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점토에 대한 그런 뭐랄까 입자의 크기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0.002 이하의 굉장히 작은 입자, 알갱이면서 비늘 모양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점토가 많은 토양은 우리가 이제 식토다라고 얘기를 하죠. 토양 삼각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점토 함량이 많아서 보수성,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성분이 높고 보비력,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탄질률이 높은 순서대로 쓰세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죠. 쌀, 보리집, 탄질률 높죠. 밀집, 볏집, 다 여기까지가 뭐죠? 화분가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파는 우리가 콩가 작물이. 자, 12번. 토양을 구성하는 3상. 자, 3상과 4성분까지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상. 우리가 흙 덩어리 만져지는 그런 알갱이 부분, 액상, 물이고 기상은 기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문제는 무기물과 유기물로 구성된 고상, 액체로 구성된 액상, 액체로 채워지지 않은 그 공기 부분을 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3상은 고상, 액상, 기상 세 가지고요. 4성분은 무기물, 유기물, 액체, 기체 이렇게 4가지 성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 법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유기농산물 재배 포장하실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배 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에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1mg per g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기준을 0.001 mg per kg 요걸로 준 거죠. 자, 재배 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심기 전이나 아니면 심은 후에 토양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토양 검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무료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에 같이 궁금하시면 또 흙을 퍼서 우리가 이제 농기술센터에 갖다 주시면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15번 퇴비화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끼리 이으세요. 자, 퇴비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순서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발열되고 감열되고 숙성. 저희 집에서 실제로 이 퇴비화 과정을 합니다. 물론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자, 발열을 먼저 퇴비를 가지고 발열을 한다는 거는 유기물 분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고, 감열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고 숙성이 되면은 그 미생물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발열, 감열, 숙성, 이 감열을요 냉각이란 용어로도 씁니다. 이거 두 개 다 맞거든요. 발열, 냉각, 숙성, 발냉숙, 발냉숙, 발감숙, 발냉숙, 이게 발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발열하는 거는 퇴비 더미를 쌓아 올린 뒤 3일 이내에 그 전체적인 그런 동상같이 생긴 그런 퇴비 더미를 온도를 60에서 70도로 올라가며 대개는 2, 3주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이때 세균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 미세한 생물들이 미생물이죠. 이런 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 같은 건 퇴비화 과정의 전형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열은 병해충 잡초뿌리를 종자를 파괴해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그런 건강한 흙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냉각 감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서 25, 45도 정도 유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분해 물질의 pH는 내려가는 거죠. pH 내려가면은 산도, 산성 쪽으로 이제 중성에서 상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양분이 무기화, 탄소가 이제 없어지고 그 각각의 부식산이나 항생 물질들이 생산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뭘 덮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전문적인 기관 같은 분들에서는 기계를 많이 쓰시는 거죠. 16번입니다. 유기 가공식품, 비식용 가공품 중 생산물의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유기합성 농약 성분은 검출하지 않아야 되고 0.01mg per kg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가 제조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수탁하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가공품 문제도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자, 법에 관한 문제 또 나왔어요. 유기농업 자재, 공시사업자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의 사후 관리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매년 각 호에 조사에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뭐 법에 관련된 게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이것도 유기농업 기사에 나왔던 이제 내용을 조금 쉽게 기능사 수준으로 풀긴 했는데 그래도 공부가 이 자체가 빈칸 쓰는 게 뭘 써야 될지 고민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령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입니다. 퇴비 모재료, 퇴비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죠. 탄질비, 계속 얘기했던 CN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개분, 닭똥이죠. 우분, 소똥이죠. 개분이 우분보다 인산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어느 것들은 다 조합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성분들의 특징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퇴비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토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 65도 이상일 때 미생물의 활성이 높아진다. 아까 그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발열, 그때 생각하셔서 다 답은 옳은 것입니다. TV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요. 전반적인 내용도 한번 훑어보세요. 19번 유기농산물의 재배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표시하세요. 유기합성 농약, 유기합성 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다. 유기합성 농약, 유기라고 써있으니까 유기농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농약으로 된 걸 얘기합니다. 유기농 농약이라고 하면은 또 맞아요. 근데 이제 유기농 농약이 아니라 유기합성 농약이니까 이거는 X. 유전자 번역, 뭐 GMO, LMO 이런 건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요새 트렌드 뭔지 아세요? 토종 종자입니다. 토종 종자. 저도 토종 종자 연합회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토종 종자 각 지역에서 그 종자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과, 콩과, 녹비작물, 녹색 비료작물, 심근성, 깊게 토양을 파고드는 작물을 이용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 윤자, 별표, 실제는 하기 힘들지만 토양으로서 자연 생태계적으로는 좋은 윤작을 계획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은 너무 간단한데 이게 글로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합성 농약을 하면 안 되고 유기농업적으로 법령 규정에 정해진 그런 농약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신 유기농으로 재배한 종자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마지막 20번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포장재의 기능을 두 가지 쓰세요. 이 기능이 뭘까? 가공식품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합니다. 법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포장재와 포장 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가공식품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자체 유기 순수성을 훼손하면 안 되죠. 작물 자체는 유기농으로 재배했는데 포장재 자체가 완전 환경에 안 좋아. 환경 호르몬을 막 유발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원료와 최종 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 에탄올, 식물성,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번 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많이 힘먹고 있거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농업의 다양성과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을 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